자,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이제 비대위원장 이제 임명이 사실상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요 며칠도 그랬고요. 오늘도 아이고 어쩌나 고마워요. 여당이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할 것 같은데 민주당은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다음으로 이 정부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뭐 황태자 아닙니까? 윤석열 아바타 또 내세워서 선거 그게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아마 나와 보면 지금이야 따뜻한 품 안에 있죠. 네. 나와 보면 현실 정치가 얼마나 냉혹하고 네. 또 어려운지 뼈저리게 저는 느끼리라고 보고요.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국민의힘의 선거를 지휘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뭐 환영할 바지 뭐 걱정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근데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원래 계속 정치를 하셨던 분이니까 빨리 정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부할 이유 없고요. 장관이라는 그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은 좀 벗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정청래 수석 최고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이고 이리 고마울 수가 뭐 이제 이런 입장인데 강성필 보위원장님 진짜 이분들의 속내는 고마운 겁니까? 아니면 무서워서 쫄고 있는 겁니까?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 민주당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 그 모든 직업에는 그 대부분이 직업병이라는 게 있어요. 직업병 있죠. 네. 예.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은 평생을 검사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게 상명하복과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익숙하실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가장 성패는 대통령에게 쓴소리 혹은 옳은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에요. 예. 그래서 이러한 점을 미루고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우려를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결국 민주당으로서는 어차피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실패하면 민주당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좋은 거고 네. 한동훈 장관이 그 비대위원장으로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발전하니까 좋은 겁니다. 어허. 그래서 민주당의 예. 고언을 예. 너무 안 좋게만 해석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우리 강성필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있잖아요. 아니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뭐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이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내려 꼽는 이 수직적 당정 관계가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답변하는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소환이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 윤석열 아바타라고 한다. 저는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주로 그런 얘기 민주당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복종을 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줄 아십니까? 한동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보니 한동훈 장관이 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저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마도 이런 과거의 일들을 연상하면서 한 장관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영상일까요? 이어서 한번 보시죠. 한 표의 이탈도 없이 똘 뭉쳐서 부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회기 중에 청구하는 건 민주당의 분열을 노리고 또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민주당이 장단을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년에 가까운 일방적이고 거의 굶겨 죽이는 게 아니라 말려 죽이는 이 검찰의 처분은 저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재명을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라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말이야 아무 죄도 없는 우리 집안에 아버지 잡아가는데 아들들이 나와가지고 검찰한테 박수치면서 우리 아버지 빨리 잡아가요 이런 사람들이 어딨냐고. 글쎄요, 뭐 정청래 수석 최고 얘기까지 나왔는데 구재령 변호사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뭐 정치적으로 항상 의뢰하는 얘기인데 뭐 한나땡 이러는데 한나땡. 근데 그 전에 윤나땡도 있었어요. 윤석열 나오면 땡큐다라고 했었는데 대선에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의뢰 저렇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뭐 맞는 얘기도 아니었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엔 굉장히 독립적으로 일하는 걸로 유명해요. 아까 뭐 검사 독립체 얘기하셨지만 법적으로 그런 거 삭제된 지 오래됐어요. 법에도 없어요 그런 내용은. 근데 그 예전에 검사 문화에서도 한동훈 장관은 윗사람 말 고지고대로 안 듣기로 또 유명했거든요. 아, 그래요? 회식한다 그럴 때도 한 번도 참석 안 하고 윤석열도 예. 한동훈 장관은 내 말 안 듣는다. 근데 수사 너무 잘해가지고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계속 발탁돼서 수사를 맡겼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시키는 거 한다라는 얘기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예. 자기가 독립적으로 일을 했는데 일을 잘하니까 국민들께 평가를 받았던 것이거든요. 어떤 분은 장관 될 때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낙마도 하고 지지가 꺾여가지고 오히려 이름이 사라지는 경우들도 많았는데 한동훈 장관은 스타 장관으로서 본인의 역량을 통해서 지금 인정을 받은 것이거든요. 정치력도 어느 정도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동훈 장관이 지금 정치권에서 평가되는 거에서 전에도 그랬었어요. 한동훈 장관이 정계로 입문할 경우에는 여태까지는 방패만 갖고 싸웠는데 창을 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더 두려울 것이다. 지금은 사실 질의를 받고 그거에 답변을 하는 와중에 스스로의 논리 모순을 드러내면 민주당 의원들이 스스로 무너졌거든요. 예. 뭐 3M 발언이나 이모 발언 이거 한동훈 장관이 끌어낸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냥 그렇게 무너진 거잖아요. 아이고. 김의겸 의원의 가짜뉴스 이런 것들도 스스로 그냥 이렇게 사실관계가 드러나면서 다 스스로 무너졌는데 한동훈 장관이 정계로 입문해서 본인이 의제를 던지고 프레임 안에서 싸우는 것을 창을 갖게 된다면은 더 폭발력이 있을 것이거든요. 아마 지금의 저런 발언들은 민주당에서 굉장히 경계하고 두렵기 때문에 나오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섭기 때문에 무서워요. 뭐 이런 반응이다. 구자룡 변호사는 이런 해석을 주셨고